네, 이번엔 다시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예. 홍수가 났을 때 네.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혹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예. 여러 차례 저희가 사고를 경험을 네. 했는데요. 이 지하 공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하 공간은 보통 이제 반지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마찬가지로 신림동 같은 데서는 반지하 주택에서 굉장히 위험한 참사가 있었고요. 또 오송 지하차도 같은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그 유입되는 물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조사해서 선제적으로 좀 그 부분을 차량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자동 차단 시설 같은 것들이 반드시 설치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반지하 주택, 우리나라의 반지하 주택 한 2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좀 공무원분들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그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점검, 이런 뿐만이 아니라 모래 주머니라든지 그 장마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를 미리 하셔서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노약자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전에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렇게 집중호우, 태풍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차량 안전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차량은 생각보다 급하게 물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차량은 특히 이제 지하 차도에 진입했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지하 차도에 들어갈 때는 지하 차도의 반대편에,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편에서 물결이 들어올 경우는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차량의 물결을 역류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차량에 충분하지 않고요. 차량이 바퀴 한 3분의 1 이상 정도만 잠기면 그 부분들이 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에 되면은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될 뿐만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정도 되면은 차량의 미련을 버리시고 빨리 문을 열고 나오셔서 일단 피신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잠겼다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잠겼을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창문은 열려지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차 내와 차 외부에 있는 수위를 일정하게 하면은 그 압력을 같이 받기 때문에 문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바깥에 수위가 높고 차 안에는 물이 없으면은 바깥에 있는 그 수량에 대한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1평방 1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물의 양은 무게가 한 1톤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차량의 창문을 통해서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바깥과 차 안의 수량이 일정해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여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내일까지 또 부산, 경남에 최대 300mm의 비가 예보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일 이제 또 벌써 이제 300mm, 이제 기존에 지금 충남 서해안이라든지 광주 전남도 지금 400mm에서 500mm까지 왔고요. 지금 부산 경남도 한 300mm 왔는데 앞으로 300mm가 만약에 더 온다면 합쳐서 한 500~600mm 이상 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되는데,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인 호우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피할 수가 없다. 대신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감을 시켜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부분,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은 특히 그 산복도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급경사 도로가 있고 산사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의 침수라든지 산사태에 대한 침수, 그리고 특히 해안가에서 밀물대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밀물과 우리 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안가의 도로 그리고 또 월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만조가 됐을 때도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는 또 남강댐 방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강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류의 그 하만이라든지 위에 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수가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남강댐을 통해서 영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을 잘 하고 있는데요. 남강댐은 진주 쪽에 본류에 있는 남강이라고 하는 하천과 그다음에 방수로를 통해서 즉 가와천이라고 하는 쪽에서 남해로 직접 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한 3,700 초당 3,700톤 정도 방류하고 있는데 가와천의 방류량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와천의 수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와천의 하천변에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와 그다음에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산의 옹벽이 무너져서 또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오산에 정말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옹벽이라든지 특히 공사 중 축대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흙 속에 물이 들어가면 굉장한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도로 전체에 그 물이 한쪽에 옹벽에 물이 잠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의 이제 수압이 견디지를 못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그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배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흙의 유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때에 충분하게 좀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서 더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축대라든지 특히 여름철에는 공사 중에 토사 문제 이 부분들은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이제 비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소강 상태 오늘처럼 있다가 다시 또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가 훨씬 더 처음 비 올 때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때 더 조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여름에는 날씨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또 태풍도 아직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초에는 뭐 극한 폭염이 있었고요. 7월 117년 만에 가장 큰 온도가 올랐을 뿐만이 아니고 극한호우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태풍이 굉장히 염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